엄마, 깊은 밤 죽은 딸의 전화에서 들린 것은 5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배고파요. 엄마 언제 와요? 그 순간 재벌 회장 신우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쫓은 딸이 남긴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외손자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고, 한 할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께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신우진이 서재 안쪽 가죽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연아. 우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서연이 집을 나가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술에 취한 우진이 흔들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다가 서연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번호였죠. 한 번만. 우진이 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죽은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우진은 곧 연결이 끊어질 거라 생각했죠.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였죠. 우진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언제 와? 민준이 배고파요.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누구냐?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요? 민준이라고 했니? 몇 살이냐? 우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5살이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가슴을 쳤습니다. 5년 전 서연이 집을 나간 후 아이를 낳았다면 나이가 맞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냐?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요. 근데 하늘나라에 계셔요. 민준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외손자였죠. 할머니가 와요. 민준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몰라요. 엄마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예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끊어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르고 지낸 핏줄이었죠. 한태수? 우진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한태수가 깨끗하게 정돈된 옷차림으로 인사했습니다. 이 번호 주인을 당장 조사해라. 우진이 휴대폰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시는데요. 한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서연이의 아들이 있어. 우진이 책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한태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 양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방금 통화했어. 민준이라고 하더라.
우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과 신재혁이 서재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큰 소리가 들렸는데 박영숙이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자. 우진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라고 했어.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이 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재혁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한편 서울 변두리 반지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이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니? 오순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까 엄마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민준이 신나게 뛰어와 오순이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오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오순이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아저씨 목소리 같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오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래도 전화 왔었어요. 정말이에요. 민준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걱정스러웠죠. 이른 아침 한태수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번호는 김철수, 오순이 부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태수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반지하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서연이의 아들인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알게 된 외손자.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서재에서 서연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5년 전 그대로 보관해둔 딸의 물건들이 나왔죠.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 어린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20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한태수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들어와. 우진이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연 양의 사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출산 후 합병증으로. 그만. 우진이 손을 들며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민준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김철수 부부에게 갔어? 우진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서연 양의 남편 이현수 씨가 아내 사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요. 아동보호기관에서 김철수 부부에게 위탁했다고 합니다.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현수는 지금 어디 있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친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도 외손자도 모두 잃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있는 반지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오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 받았다고 하던데. 김철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들었어. 또 엄마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 오순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 연락한 건 아닐까?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런 거겠지. 오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민준이 밝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철수가 민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잤어? 네. 그런데 어젯밤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민준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 오순이가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왜요? 정말 전화 왔었는데요. 민준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우진의 집에서는 박영숙과 신재혁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아버지 상태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연 이야기를 하시던데. 박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서연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박영숙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아버지 행동을 살펴보죠. 재혁이 계산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시각 우진은 한태수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는 겁니까? 한태수가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한 번은 봐야겠어.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시면 아이가 놀랄 수도. 멀리서만 볼 거야.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가 관악구 봉천동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이 펼쳐졌죠. 우진이 차에서 내려 김철순의 집 앞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기서 우리 외손자가 살고 있다는 거야? 우진이 착잡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집에서 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김철수가 뒤따라 나왔죠. 민준아, 천천히 뛰어.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외손자였습니다. 서연을 꼭 닮은 눈매와 웃음이었죠. 민준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돈 많은 회장님이야. 민준이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가요? 민준아,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김철수가 달려와서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준이 억울해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김철수가 민준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우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우진이 서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아빠께서 우리 아기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는 아빠를 닮아서 참 똑똑할 거예요. 우진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는 소리가. 박영숙이 우진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진이 재빨리 일기장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우시면. 나가.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이 놀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들었죠. 복도에 서 있던 재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서연과 관련된 일이야. 아까 서연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 박영숙이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서연의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재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서연은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다고 들었는데. 박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어요. 우리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오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 오순이가 김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요. 엄마 아빠요. 민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순이가 김철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진짜 할아버지도 계셔. 오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계세요? 아직은 만날 수 없어. 오순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민준이 실망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서연을 닮은 환한 웃음, 할아버지를 찾는 간절한 마음.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일주일 후 우진이 평상복을 입고 김철순의 집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온 것이었죠. 멀리서 초등학교 교문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한태수가 차 안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여기서 기다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우르르 교문을 나왔습니다. 우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 말 안 믿지? 우리 할아버지 진짜 대박 부자야.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너네 집 반지하잖아. 친구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반지하가 뭐 어때서? 우리 할아버지는 큰 회사 회장님이야.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럼 왜 안 찾아와?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죠. 바쁘셔서 그래. 근데 꼭 찾아오실 거야. 민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집 쪽으로 걸어왔죠. 우진이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낯선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할아버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야. 우진이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민준이가 뛰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쉬워했죠. 집에 돌아온 우진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대학생 때 쓴 글이 보였죠. 아빠,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했던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때 박영숙이 사설탐정 김 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이었죠. 그래서 뭘 알아냈어? 박영숙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관악구 봉천동에 다녀오셨더군요. 김 씨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영숙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진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 아이가 누구야? 5살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이민준. 이민준?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철수, 오순이 부부가 키우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이라고 하더군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위탁 아동이면 친부모는?
친모는 사망, 친부는 행방불명입니다. 박영숙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친모 이름을 알아봐. 이미 조사했습니다. 신서연 씨입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이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의 아들이었습니다. 확실해? 네. 출생신고서까지 확인했습니다. 박영숙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의 아들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박영숙이 재혁을 불렀습니다. 재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아들이 살아있어. 뭐라고요?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고 있어. 박영숙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재혁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다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너의 아버지가 그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해. 박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철순의 집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앞에서 다른 할아버지를 봤어요. 김철수가 수저를 멈췄습니다. 다른 할아버지? 네. 저를 보고 계셨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오순이가 김철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오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를 보더니 도망가셨어요. 민준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친가족이 나타난 건 아닐까요? 민준아, 그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어?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키 크시고 멋있으셨어요. 정장도 비싸 보였어요. 민준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분이 제 진짜 할아버지세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민준아,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야. 오순이가 민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진짜고 할아버지도 진짜예요. 하지만 다른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민준이가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한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그 아이 학교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어떤 걸 조사하실 건가요? 성적, 친구 관계, 모든 것.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실 계획이십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더 알고 싶어.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똑같은 웃음이었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우진이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숙이 재혁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재혁이 물었습니다. 일단 경제적 압박부터 가하자. 박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이 사설탐정 김 씨로부터 자세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철수 부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 씨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박영숙이 파일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김철수는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고 부인은 새벽 청소 일을 합니다. 빚은? 최근에 사채를 썼더군요. 민준이 양육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영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빌렸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자가 높아서 갚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좋아. 그걸 이용하자. 박영숙이 계산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시각 우진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온통 민준에게 있었죠. 회장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미안. 뭐라고 했지? 우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우진의 모습이었죠. 회장님께서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아. 우진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은 신재혁이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후 재혁이 몇몇 이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아버지 상태가 걱정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집중도 안 하시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재혁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한편 민준이의 학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죠. 민준아, 너 진짜 할아버지 부자라며? 친구 하나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민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너네는 반지하에 살아? 그건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그래. 민준이가 주춤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너 할아버지 없어. 친구들이 민준이를 에워싸고 놀렸습니다. 있어. 정말 있다고. 민준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데려와봐. 친구들이 더 심하게 놀렸습니다. 민준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친구 하나의 코에서 피가 났죠. 아, 민준이가 때렸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왜 친구를 때렸어? 선생님, 예니가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선생님이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있어요. 진짜예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의 모습을 본 오순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울었어?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민준이가 오순이 품에 안겼습니다. 뭐라고 놀렸는데? 할아버지 없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오순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니 힘들었죠. 민준아, 우리한테는 할아버지가 있잖아. 오순이가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아요. 하지만 다른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민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김철수가 오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 오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한태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뭐? 왜? 우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죠. 내가 나타나야 하는 건가? 우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시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태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그때 문이 열리며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통하세요? 박영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사 일이야. 우진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박영숙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피곤해서 그래. 우진이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인인데. 그만.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이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재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뭔가 심상치 않네요. 그러게.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박영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가 사채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지? 돈 언제 갚을 거야? 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다음 달? 웃기고 있네. 당장 내일까지 가져와.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사채업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집에 귀여운 아이가 있던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철수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죠. 오순이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민준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위험해. 사채업자들이. 김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어디로 보내야 해? 시골 친척집이라도.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한편 박영숙은 사채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 빚 얼마나 됩니까?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어보시죠? 돈을 갚아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박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박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민준이의 작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 못했죠. 할아버지, 어디 가요? 민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시골 고모네 집에 잠깐 놀러 가자. 김철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놀러요? 좋아요. 민준이가 신나게 뛰었습니다. 오순이가 부엌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가 또 왔었거든요. 김철수, 아이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지? 험상궂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김철수가 애원했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그 꼬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끊어졌죠. 김철수가 오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말 보내야 해. 민준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 알아.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오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죠.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철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민준이의 친할아버지인가 싶었죠. 잠깐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신우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철수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서연 씨? 네, 저는 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순이가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거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김철수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우진을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죠. 아, 그때 그 할아버지. 민준이가 반가워했습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민준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을 빼닮은 이 아이가 자신의 외손자였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씁쓸했죠. 회장님, 저희가 민준이를. 김철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살 거예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진이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때 김철수가 우진을 옆으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김철수가 사채업자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 민준이를 시골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진이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감히 누가 내 손자를. 회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준이가 들어요. 오순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이를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해요. 지금은 아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차에서 내려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가자. 하지만 지금 당장.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차에서 건장한 남자 여러 명이 내렸습니다. 김철수, 어디 숨었어?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를 집 안으로. 오순이가 재빨리 민준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진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사채업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신우진이다. 우진이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명함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었거든요.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렇다. 김철수 씨 빚은 내가 갚아주겠다.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계산서 가져와.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라서. 내가 갚아준다고 했어. 더 이상 김철수 씨를 괴롭히지 마. 우진이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명함을 꺼내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내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즉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태양그룹을 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황급히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김철수가 우진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안전하면 됩니다. 우진이 김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집에서 나와 우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우진의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때 멀리서 박영숙의 차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서연의 아들이군. 박영숙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재혁이 불안해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저 아이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박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가 아쉬운 마음으로 배웅했죠. 민준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해. 우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주 와서 놀자, 민준아. 오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우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였죠. 일주일 후 우진이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온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거든요. 퇴원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한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많이 찾고 있어요. 우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만난 손자와 또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때 소아과 간호사 한 명이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신우진 회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간호사예요.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혹시 민준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정은이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사실은 민준이 엄마를 알고 있어서요. 정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정은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를 안다고요? 네. 5년 전에 서연 씨가 민준이를 낳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정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딸이 어떤 상태였나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정은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네. 아기가 할아버지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우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는 곤란하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정은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은이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서연 씨가 저에게 맡겨두신 물건들이에요. 뭐가 들어있나요?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편지와 민준이 발가락 도장이요. 만약을 위해 남겨두신 거래요. 정은이가 봉투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죠. 아빠께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민준이만은 꼭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민준이는 아빠를 닮아서 참 똑똑할 거예요. 우진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했구나. 네,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정은이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 도장이 왜 필요한가요? 우진이 작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혈연관계 증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정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은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태명이 적힌 메모예요. 서연 씨가 직접 쓰신 거래요. 메모에는 민준 마이너스 미는 백성,
주는 준수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름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었구나. 우진이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도 있어요.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누구요? 당시 담당 의사였던 최 원장님이세요. 서연 씨 출산을 도와주셨거든요. 지금도 연락이 닿나요? 네. 제가 연락해 보겠어요. 정은이가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어요.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없어졌어요.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침에 분명히 방에 있었는데 지금 찾아봐도 안 보여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간다. 우진이 전화를 끊고 정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정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우진과 정은이가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진이 한태수에게 전화했죠. 민준이를 찾아. 당장? 네, 이미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진이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야? 아침에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이 민준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죠. 누군가 계획적으로 데려간 거야. 우진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때 정은이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뭔가 떨어져 있어요. 창문 아래 정원에 민준이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저 장난감은 민준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집사가 말했습니다. 우진이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도움을 요청한 신호 같았죠. 박영숙은 어디 있어? 우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재혁은? 도련님도 함께 나가셨어요. 우진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둘이 짠 거야. 정은이가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민준이를 찾는 게 먼저예요.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때 우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어디에 있어? 우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서운 아줌마가 저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 손자에게 감히. 정은이가 우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요. 어떻게 침착해? 민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한태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영숙 부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어디로 갔어? 전남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록이 있어요. 우진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자. 네.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가 우진에게 서연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것 가져가세요. 민준이에게 보여주세요. 우진이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꼭 찾아갈게. 우진이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 김철수 부부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 민준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김철수가 우진을 맞아들였습니다. 오순이가 차를 준비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이 소식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오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숨겨왔던 게 있어요. 김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박영숙이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오순이가 털어놨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채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가 고백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원했죠? 우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를 멀리 보내달라고. 오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제 뭐가 있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민준이를 찾더라고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어디 있냐고 협박하듯이 물어봤어요. 다행히 민준이가 이미 회장님께 간 후였어요. 오순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회장님, 최 원장님을 만났어요. 정은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 씨 출산 당시 기록이 남아있대요. 우진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에요. 회장님도 오세요. 우진이 김철수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찾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회장님, 민준이 꼭 찾으세요. 오순이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우진이 병원에서 최 원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죠. 반갑습니다. 서연 양 아버지시군요. 최 원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늦게나마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양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출산 과정 내내 아버지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최 원장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다고요. 우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남겨두셨어요. 최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산 당시 모든 기록이에요. 혈액형, 발가락 도장, 사진까지. 우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이의 첫 사진이 있었죠. 이 자료들이면 법적으로 혈연관계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정은이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이 감격했습니다. 그때 한태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남 보육원에 있어요. 박영숙 부인이 맡겨뒀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자. 우진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원장님도 함께 가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요. 우진이 부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이 서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줄게. 2시간 후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작은 보육원이었죠. 민준이를 찾아왔어요. 우진이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 아이요. 마당에서 그네 타고 있어요. 원장이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우진이 뛰어나가니 민준이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아,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우진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다른 데 가야 해요? 민준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이가 다가와서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위해 남겨둔 편지가 있어. 엄마 편지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진이 서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써놨단다. 민준이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어주세요. 저는 아직 어려워요. 우진이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엄마가 너무 사랑해. 할아버지도 민준이를 무척 사랑하실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했구나. 그럼 엄마는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했어. 우진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 와서 계속 할아버지가 찾으러 올 거야라고 했어요. 정말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이 놀려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우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었어요. 꼭 찾아오실 거라고. 우진이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를 믿어줘서. 그때 한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증거가 준비됐으니까 바로 신청하자. 우진이 결심했습니다. 정은이가 최 원장을 소개했습니다. 민준아, 이 할아버지가 네가 태어날 때 도와주신 의사 할아버지야. 최 원장이 민준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민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요? 응. 특히 눈이 똑같아. 우진이 모든 증거를 챙기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집에 가요?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민준이의 입양 절차를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했으니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죄송합니다만 출생신고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우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란에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혈연관계 증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있잖아요. 우진이 정은이가 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공식 출생기록과 다르면 DNA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공무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2주는 걸릴 겁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야 합니다. 우진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제 외손자예요.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이 민준이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우진이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우진이 마음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또요? 저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준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때문이야. 우진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안 가요? 민준이가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가. 하지만 금방 데리러 올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우진이 민준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재혁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진은 참석하지 않았죠. 여러분, 회장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죠? 가족 문제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재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임시로 제가 경영권을 맡았으면 합니다. 재혁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요.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우진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보호시설에 보낸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또 실패했어. 우진이 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사회에서 찾고 있어요. 관심 없어. 우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인데. 나가.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민준이가 있는 보호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밤새 울었어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요?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우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면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오세요. 우진이 즉시 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민준이를 만났죠. 민준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준아, 많이 울었구나. 우진이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가 해결하고 있어. 저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또 보내진 거예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우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야. 그럼 왜 계속 이런 곳에만 보내줘요? 민준이가 억울해했습니다. 우진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했거든요. 할아버지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우진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사랑해. 그럼 왜 혼자 두고 가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우진이 나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죠.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진이 뒤돌아보니 민준이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서연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하겠어. 모든 게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너를 내쫓았기 때문에. 우진이 오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혁의 임시 경영권 승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우진의 상태를 걱정해서였죠. 박영숙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1단계는 성공했어. 하지만 아직 민준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재혁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 그 아이는 영영 못 나올 거야. 박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병원 기록을 조작해뒀거든. 뭐라고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혈연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뒀어. 박영숙이 승리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편 김철수와 오순이가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증인이 되겠어요. 김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소용없을 것 같아요. 우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순이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진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희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진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남긴 게 더 있어요.
정은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더 있다고요? 내일 만나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우진이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서연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정은이와의 약속 전에 딸에게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우진이 서연의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우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양의 아버지시죠? 우진이 돌아보니 70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를 담당하는 박노인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진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 묘지를 관리하는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박노인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양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서연이가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네. 살아계실 때 여기 종종 오셨어요. 박노인이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서연 양이 아버지가 오시면 꼭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진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들어있었죠. 아기의 작은 발가락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아빠께 만약을 위해 남겨둡니다. 민준이가 정말 아빠 손자라는 증거예요. 우진이 쪽지를 읽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연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구나. 서연 양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아버지가 찾으실 거라고. 박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 발가락 도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출생 당일 날짜도 적혀 있었죠. 이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서연 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박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즉시 한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 정말입니까? 한태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서연이가 남겨둔 민준이 발가락 도장이야. 그럼 혈연관계 증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우진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1시간 후 우진이 정은이와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죠. 회장님, 저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정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서연 씨가 다니던 산부인과 원무과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은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누군가 서연 씨 기록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요?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돈을 주고 기록을 바꾸려고 했대요. 뭘 바꾸려고 했어요? 민준이 아버지 기록을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우진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행히 제 친구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원본을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정은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기록이에요. 우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민준이의 정확한 출생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최 원장님도 증언하겠다고 하세요. 정말요? 네. 서연 씨가 출산할 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진이 박노인에게서 받은 발가락 도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걸 찾았어요. 정은이가 놀랐습니다. 이거면 완벽한 증거예요. 이제 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당장 변호사와 상의해봐요. 우진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이 민준이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죠. 민준아,
우진이 면회실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와주셨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곧 할아버지랑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민준이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응. 엄마가 민준이를 위해 중요한 걸 남겨뒀거든. 우진이 서연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요? 그럼 엄마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민준이가 편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우진이 감동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구나. 할아버지, 저 믿었어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민준이의 순수한 믿음에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를 믿어줘서. 그때 보호시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포기하는데 민준이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그래요? 할아버지가 꼭 올 거라고 매일 말해요. 우진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할아버지가 꼭 데려갈게. 약속해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 우진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편 박영숙이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록 조작이 발각됐다고요? 박영숙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네, 원본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신우진 회장이 재판을 다시 신청할 것 같아요. 박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계획이 다 틀어졌네. 재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혈연관계가 증명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박영숙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를 구할 방법을 찾았거든요. 서연아, 고마워. 민준이를 지켜줄 마지막 선물을 남겨줘서. 우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자신감이 있었죠.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어. 다음 주 법원에서 우진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서연의 발가락 도장, 원본 의료 기록, 최 원장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판사님, 이 증거들로 혈연관계가 명백히 증명됩니다. 우진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박영숙 씨가 병원 기록을 바꾸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정 뒤편에 앉은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한 출산 당시 담당 의사였던 최 원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최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연 씨가 출산하실 때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 원장이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 씨가 직접 남긴 발가락 도장입니다. 변호사가 박노인에게서 받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을 위해 보관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판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혈연관계를 인정합니다.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민준이를 즉시 신우진 씨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우진이 한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민준이를 데려오자. 네, 회장님. 한태수가 기뻐했습니다. 2시간 후 보호시설에 도착한 우진이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민준아. 우진이 부르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만나러 와주셨어요? 아니야, 이번엔 집에 가려고 왔어.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정말이야. 이제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 거야. 민준이가 우진의 목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준아. 우진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호시설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살아. 네, 감사했어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안 헤어져요? 절대 안 헤어져. 법원에서도 인정했어. 우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이 뭐예요? 어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곳이야. 그럼 이제 아무도 저를 데려갈 수 없어요? 민준이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자로 인정받았어. 민준이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세요. 민준 도련님. 하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도련님이라고 해요. 그럼 민준이는 이 집의 정식 가족이니까.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서연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이 방은 엄마 방이었어. 민준이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쁜 인형들과 책들이 가득했죠. 엄마가 여기서 살았어요? 그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쭉. 민준이가 엄마의 인형을 만져봤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진이 서연의 향수병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엄마가 쓰던 향수야. 민준이가 냄새를 맡고 웃었습니다. 정말 엄마 냄새예요. 이제 이 방은 민준이 방이야. 정말요?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엄마 물건들이랑 같이 지내면 되겠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영숙과 재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우진이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죠. 어머니가 오셨네.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왔구나.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민준이는 내 외손자야. 우진이 재혁을 노려봤습니다. 민준이가 박영숙과 재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박영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때 우진이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민준이 새 학교를 알아보자. 학교요? 민준이가 신나했습니다. 그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박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성급해? 우진이 따졌습니다. 민준이가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진이 박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줌마가 화난 것 같아요. 민준이 잘못이 아니야. 우진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민준이는 할아버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우진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지켜줄게. 민준이가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민준이를 건드리지 못해. 회사에서는 우진이 돌아오면서 제역의 임시 경영권이 해제됐습니다. 이사들이 우진을 반겨줬죠. 회장님 돌아오시니 든든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역이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진에게 돌아간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우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과 제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죠. 3개월 후 민준이가 새로운 사립초등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진이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축구 잘하나? 우진이 백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저 잘한다고 해요. 그럼 할아버지도 응원하러 가볼까? 정말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민준이 응원단장이야. 두 사람이 웃으며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우진에게 뽀뽀하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우진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죠. 회사에 도착한 우진이 한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준이 학교 운동에 가야 해. 네,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한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우진이 민준이 학교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죠. 민준아. 우진이 손을 흔들자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약속을 어기나?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쟤들아, 우리 할아버지 오셨어. 친구들이 우진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와, 민준이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회사 사장님 같아. 민준이가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 우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저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우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민준이 모든 걸 응원해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되고 싶어? 착한 사장님이요. 할아버지처럼. 우진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박영숙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참 똑똑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했죠.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들기 전에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서연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도 저 좋아하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제일 사랑스러워.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김철수와 오순이 부부가 민준이를 보러 왔습니다. 민준아. 오순이가 반갑게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도 기뻐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민준이. 김철수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더 고마워야죠. 오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네 명이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진정한 대가족 같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민준이 가족이니까. 김철수와 오순이가 고마워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묘지에 갔죠. 민준아, 여기가 엄마가 계신 곳이야. 민준이가 서연의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해 볼까? 우진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해요. 민준이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괜찮아요. 우진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민준이를 많이 사랑하신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두 사람이 함께 서연에게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제가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요. 우진이 민준이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우진이 민준이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회사는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저도 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크면 할 수 있어. 민준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회사 물려받을 수 있어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민준이가 원한다면. 네,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진이 기뻤습니다. 진정한 후계자가 생긴 기분이었죠. 박영숙이 이 대화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재혁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진과 민준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민준이 덕분에 행복해.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인들도 미소 지었죠.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으니까요.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박영숙과 재혁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우진이 회사에서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태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진이 책상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죠. 회장님,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이사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면 될 거야. 회의 계속하자. 우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우진을 민준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민준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안으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가 우진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 괜찮아. 우진이 아이 앞에서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얘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우진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우진이 음식을 잘 못 먹는 모습을 박영숙이 눈치챘습니다. 여보, 많이 안 드시네요. 박영숙이 관심 있는 척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우진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민준이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왜? 민준이가 걱정되나? 우진이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이 아프면 하늘나라에 간대요.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안 아파. 괜찮아. 정말요? 저 혼자 두고 안 가시죠? 민준이가 우진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가. 할아버지가 민준이 다 키울 때까지 옆에 있을게. 우진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우진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죠. 신우진 씨? 의사가 우진을 불렀습니다. 네.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요? 네. 빨리 하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우진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까지 포함해서 한 달 정도는 봐야겠어요. 우진이 민준이 생각에 걱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셔야. 제가 직접 할게요. 우진이 부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뭘로 칭찬받았어? 우진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수학 문제 다 맞췄대요.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 우진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해요. 민준이가 우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자꾸 한숨 쉬세요. 아이의 관찰력에 우진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민준아. 괜찮아. 우진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죠. 그날 저녁 박영숙이 재혁과 비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혁아, 내 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니?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재혁이 동의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혁의 눈에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 아프시다면 박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혁이 어머니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이틀 후 민준이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꾸 아픈 것 같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픈 것 같은데? 얼굴이 하얗고 잘 안 드세요. 선생님이 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진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건강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우진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진이 결심했습니다. 수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우진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민준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요? 많이 아프세요? 민준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검사만 받으면 돼. 우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병원에는 아이들이 못 들어가거든. 우진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할아버지도 엄마처럼 하늘나라에 가실까봐.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절대 안 가. 약속했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믿어줄 수 있지? 네, 믿을게요.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민준이 곁을 떠날 수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일주일 후 우진이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며칠 앞두고 있었지만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저기 강아지 봐요.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민준이를 따라가려다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우진이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민준이가 우진을 흔들었지만 우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죠. 구급차가 도착해서 우진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따라갔죠. 할아버지 괜찮아지죠? 괜찮아지죠? 민준이가 구급차 안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금방 좋아지실 거야. 구급대원이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우진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세요? 간호사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저 할아버지 손자예요. 민준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른 보호자가 있나요? 집에 계세요. 간호사가 민준이의 핸드폰으로 집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박영숙과 재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박영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어요. 민준이가 응급실 의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영숙이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민준이가 박영숙에게 달려와 울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박영숙이 민준이를 안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살릴 수 있죠?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할게. 의사가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민준이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좋아져요. 민준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숙이 재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준이를 멀리 보내자. 지금요? 재혁이 놀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아버지가 의식불명이니까. 박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면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박영숙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의식불명 상태일 수 있어요. 박영숙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병원에서 자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민준아, 집에 가서 자자. 박영숙이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옆에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병실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못 자거든. 재혁이 민준이를 끌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가요. 민준이가 우진의 침대를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깨면 저를 찾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오늘 밤만 특별히 허용해 드릴게요. 민준이가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이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집에 가서 씻고 와야지. 저는 여기 있을래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깨시면 깨끗한 민준이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박영숙이 깨었습니다. 민준이가 고민하다가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박영숙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조용한 곳에서 지내자.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시끄러우니까 다른 곳에서. 싫어요. 할아버지 옆에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박영숙이 미리 부른 사람들이었죠. 민준아, 잠깐만 드라이브 하자. 안 가요. 민준이가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민준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우진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어? 우진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가족분께서 데려가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집에 연락해봐. 의사가 우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민준이가 위험해. 우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시각 민준이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들, 저를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민준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금방 도착해.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찾아주세요. 우진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내가 꼭 찾을 거야. 우진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수술 후유증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우진을 말렸습니다. 우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민준이를 잃을 위기였죠. 3일 후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우진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민준이의 행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박영숙은 거짓말만 했죠. 민준이가 병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친척집에 보냈어요. 박영숙이 전화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친척집이야?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골 쪽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려고. 당장 데려와.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나중에.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우진이 화를 냈지만 박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진이 한태수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민준이를 찾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영숙이 또 민준이를 숨겼어. 우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즉시 사람을 풀어서 찾겠습니다. 한태수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민준이는 외딴 산골 펜션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고용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죠. 아저씨, 저 언제 집에 가요? 민준이가 간수하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남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한편 정은이가 우진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은희 씨,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우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정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정은이가 분노했습니다. 박영숙이 또 그런 짓을 도와주세요. 민준이를 찾아야 해요. 우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은이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김철수와 오순이 부부도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정말 없어진 거예요? 오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우진이 자책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김철수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민준이 일인데 위험이 무서워요? 오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수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어디에 있어? 우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원도 쪽 펜션으로 추정됩니다. 확실해? CCTV 분석 결과 90% 확신합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간호사가 말렸지만 우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구하러 가야 해.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의사가 급히 말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내 손자야. 우진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가 우진을 도왔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요. 2시간 후 우진과 정은이, 한태수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부부도 따로 차를 타고 따라왔죠. 펜션에 도착한 우진이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저기 불이 켜진 방이 있어. 한태수가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저기 있을 거야. 우진이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정면으로 가자. 우진이 결심했습니다. 펜션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를 찾으러 왔어. 우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만하고 아이를 내놔. 우진이 압박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이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우진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남자가 막아섰지만 한태수가 제압했죠. 민준이. 우진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우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준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진이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또 어디 가야 해요? 민준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절대 안 보내.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은이와 김철수 부부가 들어와서 민준이를 반겼습니다. 민준아, 다쳤어? 오순이가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정말? 우진이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할아버지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구나. 네. 할아버지를 믿었거든요. 우진이 민준이의 순수함에 감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우진이 박영숙과 재혁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박영숙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다시는 민준이에게 손대지 마라. 저희가 뭘... 그만.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 더 그런 짓 하면 우진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영숙과 재혁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우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럼 아무도 민준이를 건드릴 수 없어. 우진이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민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항상 민준이 곁에 있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민준이를 완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모든 위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완전히 회복된 우진이 민준이와 함께 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따뜻한 날이었죠. 엄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이가 무덤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진이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 민준이를 잘 키우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며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제일 원하던 일이니까. 두 사람이 묘소에 새 꽃을 꽂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무슨 발표? 내 가족 소개하기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할 거예요. 우진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우진과 조용한 결혼식을 올린 후였죠. 다녀오셨어요? 정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은희 엄마. 민준이가 뛰어가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이 무덤 참배 잘했어? 네. 엄마한테 인사 잘 드렸어요. 정은이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손 씻고 저녁 먹자. 가족 3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민준아, 내일 할아버지가 학교에 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정말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 민준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족 발표를 하고 있었죠. 민준이 차례예요. 선생님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에요. 교실 뒤에 서 있던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은희 엄마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민준이가 자신 있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도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이 우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우진이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준이가 자랑할 만해요. 친구들이 민준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진이 회사 일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 회사 일 힘들어요? 민준이가 우진의 서재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가 커서 도와주면 되니까. 저 정말 할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준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한편 박영숙과 재혁은 집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우진이 모든 재산 접근권을 박탈한 후였죠. 김철수와 오순희 부부는 우진의 배려로 좋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주말마다 민준이를 만나러 왔죠. 민준아, 할머니, 할아버지 왔어. 오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민준이 또 많이 컸네. 김철수가 민준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명이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민준이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민준이 가족이니까. 어느 봄날 민준이가 우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민준이가 우진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도 민준이 때문에 정말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야. 그날 저녁 우진이 서연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민준이를 통해 아빠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웠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 5년 후 민준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우진과 정은이, 김철수 부부가 모두 참석했죠. 민준이, 졸업 축하해. 우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네. 정은이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 같은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민준이가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몇 년 후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가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우진이 민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처음부터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였어.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나도 민준이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석양이 지는 저녁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죠. 참 보기 좋은 할아버지와 손자네요. 저렇게 사이좋은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우진과 민준이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평생 사랑할 거야. 저도 할아버지 평생 사랑할 거예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먼 하늘에서 서연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겠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가려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신우진 회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요. 민준이와의 만남을 통해 우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기적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